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은 언어 소통 문제입니다. 한국말이 서툴고 한글을 쓰고 익히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 자녀 교육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일반 학생보다 어휘력이 부족하고 학습 능력이 뒤처지기 쉽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고충은 단순히 언어 장벽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할 만한 직장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또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많은데 근데 아직까지 안전 적응 직업을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자치단체가 나서 이주 여성들에게 운전면허 취득과 각종 자격증 획득을 위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꺼리는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찾더라도 식당 허드렛 일이나 농사 등 힘든 일이 대부분으로 중간에 일자리를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라도 다문화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기업들이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만 다문화 가정은 모두 13,000여 명. 어느덧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국세 지역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부터 사흘간 열리는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국세 지역 환원 사원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 지난해 98조 원의 매출액 가운데 4조 원대의 국세를 납부하고도 지방세는 국세의 1%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지방 재정을 위해 국세 환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사유적공원 종합정비계획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가 미국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미국 H마트 관계자가 최근 순천을 방문해 한과류와 젓갈류 등 20개 품목에 대한 수입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마트는 미국 51곳의 매장에서 연 1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미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입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미국 시온마켓 대표가 순천에서 생산된 물을 수입해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바마 봉사상의 허위성에 대해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박병종 고흥군수가 배포한 선거 공보물입니다. 각종 수상 이력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눈에 띕니다. 이 상은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CNCS라는 기관이 주는데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박 군수는 애초 수상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상 대행 인증 단체인 미주 한인사업가협회는 박 군수의 수상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1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공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중간에서 상을 전달한 단체의 실체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군수의 수상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상이 허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상이라는 것을 박 군수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국내 가수나 배우도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한 만큼 박 군수가 봉사상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박 군수는 유무죄를 떠나 무리를 빚은 점을 의식한 듯
사필 규정으로 생각한다며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양보건대 설립자 이용하 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900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올해 2월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광양보건대 측은 현재 이용하 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졸업생과 재학생 144명에 이어 조만간 100여 명이 추가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순천에서 열린 제5회 정채봉 100일장 대회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모두 6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100일장 대회에서 순천 왕지초등학교 5학년 최혜슬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순천여자중학교 3학년 송현서 학생이 중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5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각 학교별로 진행됩니다.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화도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인데 시민단체들은 공모 절차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민자유치 사업자 공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2월 11일까지 40일간 공모 절차와 적격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행정 절차와 환경성 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2017년쯤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목포와 서남권 관광을 선도하고 언도심의 재생 및 목포 지역 경제를 견인할 동력 사업입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1.2km의 해상 구간과 1.7km의 유달산 구간 등 총 연장 2.9km에 달합니다. 목포시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계기로 고화도와 유달산 권역 등 목포 원도심 일대를 아우르는 뉴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뉴 관광 프로젝트는 해상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고화도 모노레일과 북항 유원지 개발 등 12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대책위 등은 두 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에서 목포시가 팽팽한 찬반 의견을 확인했으면서도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포시가 어떤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다음 주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고 사업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목포시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의 대표 야시장인 대인예술야시장은 전국 유일의 예술시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시장에 주축이 됐던 예술가들이 어쩐 일인지 자꾸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인예술시장만의 매력에 빠져 북경에서 건너와 둥지를 틀었던 설치미술가 전준모 씨. 더 이상 재미가 없다며 최근 시장을 완전히 나왔습니다. 임대료마저 10만 원이 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임대료 상승으로 변환이 되는 게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빼버렸죠. 대인예술시장 초창기 멤버인 신호윤 작가 역시 최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시장에서 작가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았죠. 근데 그러한 틈들이 점점 메워지고 그리고 그 자리 위에 그런 이벤트성의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예술 야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들뿐 아니라 시장에 참여했던 기존 예술가 상당수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각종 수공예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청년 상인과 시민 판매자들이 새로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이제 예술가와 상인과 시민 셀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아주 독특한 예술 야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들은 그렇게 일순간에 막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술 야시장이 이벤트성 관광상품 성격을 짙게 띠게 돼
상업적 요소가 대거 유입되면서 정작 예술시장을 성공시킨 주역들이 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양항의 지난 3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에 처음으로 추월당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72만 4천 TU로 173만 6천 TU를 기록한 인천항에 처음으로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유럽, 중동 등에 대한 수출입 물량 감소로 광양항의 3분기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어제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2015 선샤인 광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27곳 등 광양 지역 42개 참가 기업들은 현장 면접을 통해 156명을 신규 채용하고 지역의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박람회에 간접 참가한 80개 기업들도 구직자들의 서류를 우선 제출받아 추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 등 지역 교사들이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의 산물인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정체제로 되돌리는 것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오늘 서울지방은 올가을 첫 설이도 내려